안녕하세요. 고진감래의 기쁨, 고래수학의 김밥쌤입니다. 오늘은 기본기 세 번째 시간으로 배수판별과 약수 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근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배수판별법이라고 하는 건 직접 나누지 않아도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4의 배수인지를 알 수 있는 판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수판별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숫자 자체가 어떤 수의 배수이면 그 어떤 수의 배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했을 때 어떤 수의 배수이면 그 어떤 수의 배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나누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은근히 문제를 풀다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숫자가 배수인 경우에 무슨 이야기냐, 2의 배수나 4의 배수, 8의 배수, 그 다음에 5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자리, 끝자리가 2의 배수일 경우에 똑같이 2의 배수다. 그 다음에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일 경우에 똑같이 4의 배수다. 그 다음에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일 경우에 똑같이 8의 배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끝에 한 자리가 0일 경우에는 2의 배수, 끝에 두 자리가 0일 경우에는 4의 배수, 그 다음에 끝에 세 자리가 0일 경우에 8의 배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5의 배수 같은 경우에도 끝에 한 자리가 0 또는 5인 경우에, 5의 배수는 뭐 5하고 10인데 한 자리면 5일 수밖에 없으니까 끝에 한 자리가 5가 된다면 5의 배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나누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824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얘가 몇의 배수인지 전체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이 끝에 한 자리가 2의 배수이죠. 그러니까 얘는 2의 배수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4의 배수인지 궁금할 경우에는 끝에 두 자리를 4로 나눠보면 돼요. 끝에 두 자리가 24이기 때문에 4, 6에 24, 4의 배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1824는 4의 배수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8의 배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체를 다 나누지 않아도 이 세 자리가 만약에 8로 나눠진다 라고 한다면 8의 배수이거든요. 그래서 824니까 뭐 암산으로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자, 8을 나눠보면 어때요? 8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전체 숫자 1824는 8의 배수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얘보다 우리가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게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예요.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의 얘를 723이라고 하는 숫자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3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은 조금 다른 판별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해서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인 거거든요. 자, 각 자리 숫자 7, 2, 3, 7 더하기 2 더하기 3을 했을 때 12가 되죠. 12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723 같은 경우에는 3의 배수가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정말 3의 배수가 되는지? 723 나누기 3, 3이 6, 3, 4, 12, 3일은 3 나눠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누지 않아도 각자리 숫자 더하기는 암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3의 배수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각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9의 배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9로 나누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얘를 외워서 문제에 적용시켜서 풀어보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 문제를 이용한 중학교 1학년 문제와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문제를 갖고 왔거든요. 얘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1 예제, 네 자릿수 3, 4, 네모 6. 이 4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4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끝에 두 자리가 4로 나눠 떨어지거나 혹은 3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각 자리를 다 더했을 때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4의 배수의 조건을 적용을 시켜서 끝에 두 자리, 자, 여기가 4의 배수이려면 16과 36, 그 다음에 56, 그 다음에 76, 그 다음에 96, 요런 아이가 있겠네요. 자, 이 중에서 3의 배수가 되어야 하니까 각 자리 숫자를 다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하고 4하고 6은 고정이니까 자, 얘네들을 먼저 더해주면 4하고 6을 더하면 10이죠. 거기에다가 3을 더하면 13이니까 13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경우 13에다 더하기 3, 13에다 더하기 5, 13에다 더하기 7, 13에다 더하기 9를 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14니까 3의 배수 아니고요. 16이니까 3의 배수 아니고요. 자, 18이니까 어때요? 3의 배수죠. 자, 그 다음에 20이니까 3의 배수 아니고요. 그 다음에 22니까 3의 배수가 아니겠네요. 그죠?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하는 숫자는 5가 됩니다. 3, 4, 5, 6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문제에서 또 이 판별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 가르쳤을 때 많이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지금 순환소수인데요. 얘를 분수로 내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하지 않고 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9영분의 396 빼기 39가 되겠죠. 그래서 9영분의 7, 5,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쓰면 중등가정에서는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분수를 표현할 때는 기하분수로 표현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중등가정에서는. 그래서 분모는 딱 보면 9로 나눠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분자는 9로 나눠지는지 혹은 3으로 나눠지는지 약간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판별법을 안다면 각 자릿수를 빠르게 더해보면 되겠죠. 자, 위에 각 자리 숫자를 한번 빠르게 더해보면 3하고 7 더하면 10이니까 15잖아요. 15이기 때문에 9로는 나눠지지 않지만 3으로 나눠지죠. 네, 그래서 3의 배수다. 3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눠서 31, 그 다음에 1, 9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겠죠? 자, 끝에가 0으로 끝나니까 2로도 나눠지지만 분자가 2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30분의 119라고 적어줘야겠죠. 실제로 약분을 안 해서 주관식 혹은 서술형에서 감점을 맞는 경우를 많이. 자, 그 다음 가져온 기본기 개념은 연속한 수의 합의 특징입니다. 네, 연속한 두 자연수의 합 혹은 연속한 세 자연수, 이런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연속한 홀수계의 합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걔네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한 세수 혹은 홀수계의 합은 몇의 배수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 2, 3
혹은 2, 3, 4 이렇게 연속한 세수를 합했을 때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얘는 6이고 얘는 9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연속한 세수의 합은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한 세수 중에서 가운데 숫자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보다 하나 작은 숫자는 x-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큰 숫자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얘네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x가 되겠네요. 어떤 자연수의 3배니까 얘는 3의 배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의 배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연속하는 홀수계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5개짜리를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를 x라고 하고 하나 큰 숫자를 x 플러스 1, 하나 작은 숫자를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하나 더 큰 숫자를 x 플러스 2, 하나 더 작은 숫자를 x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자,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x가 되겠죠. 즉, 연속하는 5개의 숫자의 합은 5의 배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우기 쉽죠? 개수하고 배수하고 동일하니까. 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심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심화 문제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풀으면 이게 심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수수께끼처럼. 정답을 알면 너무 쉽잖아요. 정답을 알기 전에는 되게 아리까리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영상을 멈춰놓고 잠깐 시간을 가져서 한번 풀어보고 영상을 다시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1부터 360까지의 자연수를 연속하는 세수끼리 묶어서 다음과 같이 차례로 배열하였다. 이때 세수의 합이 12의 배수가 되는 것은 몇 쌍인지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자, 연속하는 세수의 합이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을 다 더하면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12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는 이 가운데 숫자가 4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x-1, x 플러스 1. 자, 얘네들을 더했을 때 3x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4의 배수가 된다면 3 곱하기 4, 12의 배수가 되겠죠. 기준을 가운데로 잡았기 때문에 가운데 i가 4의 배수가 되면 이 문제의 조건 10의 배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의 배수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4 곱하기 1부터 그 다음에 299보다 작은 4의 배수를 생각을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4의 배수 판별법을 생각을 한다면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96. 이건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296이 4의 배수니까 296을 4로 한번 나눠볼게요. 4, 7에 28, 4, 4, 16. 즉, 4 곱하기 74까지가, 네, 4의 배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카운팅하기에서 이렇게 식으로 써놓고 카운팅을 하는 게 정확하게 카운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 나왔네요. 자, 그래서 몇 개입니까? 1부터 74까지니까 모두 74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진짜 이거 심화 문제거든요. 어떻게 쉽게 푸셨나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가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약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약수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B가 C일 때 A와 B를 C의 약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를 떠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약수를 쓸 때는 하나씩 생각하지 말고요. A 곱하기 B, A, B가 다 약수기 때문에 쌍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2개씩. 그래서 약수 쓰기, 3번에 약수 쓰기라고 해놓고 2단 쓰기라고 했는데요. 보통 하나씩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빠뜨리고 약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2단으로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무슨 말인지 밑에 예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0의 약수를 쓰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1 곱하기 60이잖아요. 밑에다가 60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약수 2개를 한꺼번에 구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수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다음에 2. 자, 2하고 30을 곱하면 60이죠. 자, 그 다음에 3하고 20.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검산하기도 좀 편해요. 4하고 15. 그 다음에 5하고 12. 6하고 10. 그죠? 자, 그러면 언제 밑으로 돌아오냐면요. 이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요. 이 사이에 6과 10 사이에 더 이상의 약수가 없을 때는 아래 2단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7로 나눠지지 않고요. 8로도 나눠지지 않고요. 9로도 나눠지지 않죠. 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아래 칸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수 쓰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 약수를 쓰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약수는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 개수가 짝수개가 됩니다. 네,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짝수개가 되는데요. 자, 4번. 짝수개와 홀수개를 결정하는 이 갈라지는 요인이 있어요. 자, 누가 짝수개고 누가 홀수개이냐? 거의 대체적으로는 다 짝수개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약수, 이 터닝 포인트 구간에서 2개가 곱해져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제곱수가 될 경우, 하나를 2번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될 경우에는 약수가 1개가 되게 되는 거죠. 다 쌍으로 존재하는데 마지막에 1개짜리 약수밖에 없기 때문에 짝수에다 더하기 1을 하면 홀수잖아요. 그래서 홀수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6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 16, 2단 쓰기, 2, 8. 자, 그런데 4, 46, 그죠? 마지막에 서로 다른 두 수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애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애가 곱해지는 거 우리가 제곱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약수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개가 되는 거죠. 자, 결론. 약수가 홀수개인 애들은 다 제곱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중학교 1학년 스타일로 왜 약수가 또 홀수개인지 또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자, 144의 약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선생님이 기존에 얘기했던 2단 쓰기로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44, 1, 144, 2, 72, 3, 42, 그 다음에 3, 8에 24, 4, 4, 32, 4, 6에 24, 5, 없죠? 6, 6, 22, 6, 4, 24, 그 다음에 7, 없고, 8, 8, 8, 1은 8, 8, 8이 64, 9,
9 있네요. 9, 1은 9, 9, 6에 54. 10 없고요. 11 없고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다 짝으로 존재해서 짝수의 약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곱수가 추가가 되면서 어때요? 홀수계가 됐지요. 그죠? 자, 그리고 터닝 포인트는 요 제곱수 구간에서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면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요, 그 중학교 1학년에 소인수 분해에서 얘를 또 다루게 되는데 걔로 또 왜 홀수계인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44는 12의 제곱이죠. 네.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네. 자, 얘를 전개를 해주면요. 지수의 분배로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지수가 여기서는 지금 2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모라고. 그 다음에 3의 지수를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2를 곱하면 결과적으로 얘 네모와 세모가 2를 곱하면 모두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 안에 숫자가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뭐든 간에 밖에 있는 2가 곱해서 네모와 세모가 된다면 다 짝수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알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면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한다잖아요. 짝수에다가 1을 더하면 홀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되어서 홀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2라고 하는 놈, 이 2라고 하는 놈 때문에 결과적으로 홀수 곱하기 홀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또 얘를 이용해서 심화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오늘 이 개념이 없었다면 살짝 어려운 문제, 못 풀 수 있는 문제였겠지만 지금 이 기본기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어떻게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셨나요? 문제를 맞추지 못하더라도요, 생각해보는 것도 다 공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아깝다, 혹은 필요 없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1부터 100까지의 번호가 붙어있는 사물함 100개와 그 다음에 학생 100명이 있다. 네. 약간 좀 비현실적인가요? 자, 사물함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고요. 사람도 100명이 있다 라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사물함의 문이 닫혀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닫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1번 학생이 모든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학생은 2의 배수, 자기가 2니까 2의 배수인 2, 4, 6, 8 이런 아이들은 열려있으면 닫고 닫혀있으면 여는 거죠. 어쨌든 터치가 들어가는 거죠. 터치가. 자, 같은 방법으로 3번 학생은 3의 배수 3, 6, 9 닫혀있으면 열고 열려있으면 닫고 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100명의 학생이 모두 지나갔을 때 닫혀있는 사물함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화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이거 역시나 결론을 알면 되게 간단한데
그러지 않을 경우엔 또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한번 볼게요. 우선 배수와 약수에 관련된 문제라고 느꼈다면 많이 접근을 한 거예요. 학생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물함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1번 사물함은 몇 번 터치가 되었을까? 2번 사물함은 몇 번 터치가 되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번 사물함은 1번 학생이 건드리고 갔겠죠. 네. 자, 2번 사물함은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건드리고 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물함은 1번 학생과 3번 학생이 건드리고 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사물함은 1번 학생과 2번 학생과 4번 학생이 건드리고 갔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터치가 처음에는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로 상태에서는 닫혀 있다가 한 번 터치가 들어가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터치가 들어가면 닫힌 거죠. 그 다음에 3번 터치가 들어가면 열리는 거고요. 4번 터치가 들어가면 닫히는 겁니다. 즉, 홀수번에 터치가 들어가면 열리는 거고요. 짝수번에 터치가 들어가면 닫히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사물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홀수번 터치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홀수번 들어갔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짝수번 터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열었다가 닫힌 거죠. 그래서 얘는 닫혀 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짝수번. 그러니까 닫힌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써 있는 1, 2, 1, 3, 1, 2, 4. 자, 이런 아이들이 뭐를 의미합니까? 얘는 바로 각자 숫자의 약수를 의미하는 거죠. 사물함의 약수입니다. 약수 번만큼의 터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홀수번 터치가 들어가는 애들은 누구일까요? 자, 걔네들은 바로 제곱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곱수는 약수계가 홀수계이니까요. 네, 짝수번을 체크하기는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약수의 개수가 짝수거든요. 근데 이제 제곱수 많은 홀수계를 가지니까 이 제곱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즉 홀수번 건드리는 애들은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서 제곱수의 개수를 빼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저희 제곱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10개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10의 제곱까지니까 그래서 100-10 답은 90개. 90개의 사물함은 열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눈치를 채셨나요? 제곱수의 개수만 체크해서 빼면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개념을 또 활용해서 수학을 또 재미있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